자, 미중 무역 분쟁 완화 훈풍 12월 산타랠리가 가능할까라는 얘기부터 자 먼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가 지금 2131선까지 한 방에 회복을 했는데요. 자, 과연 연말에 더 갈 수 있을지, 한 2200 정도까지는 볼 수 있을지 관련된 얘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든든한 우리 김우신 파트너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자, 어쨌든 주식 한번 연말 기대도 된다라고 얘기를 계속 해주셨어요. 네. 오늘 한 방에 올라왔는데. 네. 2200까지 갈 수 있을지 12월 산타랠리 어떻게 좀 가능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는 개인적으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2200선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12월장을 볼 때는 이제 첫 번째 주와 두 번째 주가 가장 변동성이 큰 주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후반으로 갈수록 이제 변동성은 조금씩 줄어드는데, 마침 이번 첫 번째, 두 번째 주를 시작하는 오늘 해외에서 여러 가지 소식들, 좋은 소식들이 좀 날라왔습니다. 일단 12월 첫 번째 주를 볼 때 제가 보는 관점에서 긍정적인 포인트는 지난 11월 말일 날 한국은행이 금리를 인상을 함으로 인해서 미국과 우리나라의 기준금리 차이가 0.5% 차이로 줄어들었다는 점이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일단은 이 외국인들의 자금 유출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낮아져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죠. 그래서 이 외국인들의 자금 유출 가능성이 낮아졌다는 얘기는 그동안에 저평가돼 있던 우리나라의 대표 주식들로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상당히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인데, 그것이 이제 매수세의 성격이 중장기 투자적인 성격이냐 아니면 쇼커버링적인 성격이냐라는 것을 봤을 때 이번 12월에는 쇼커버링 성격이 상당히 좀 강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쇼커버링, 즉 공매도 해놨던 물량들을 시장에서 되사줄 때에는 조금만 모멘텀이 좀 강하게 붙어줘도 상당히 좀 공격적으로 사는 경향들이 있다라는 점을 염두를 좀 해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대형주의 수급이 개선될 수 있는 여건이 좀 마련이 됐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코스닥 쪽에서도 지금 크게 부각되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오늘 보면은 신라젠이 강하게 움직여주는 모습들도 좀 보여지고, 셀트리온 계열사들 같은 경우에도 역시 견조한 모습 보여주고 있는 그런 흐름들이 나오는 것은, 이 제약 바이오 이 업계에 그동안에 좀 우려감이었었던 부분들 중에 하나가 이제 회계 처리 관련해 가지고 연구개발비 회계 처리 관련해 가지고 테마감리가 진행이 됐었는데, 소리 소문 없이 이제 증선위에서 테마감리 결과가 나왔는데요. 중징계 받은 회사는 한 회사도 없고요. 전부 다 경고 정도의 그런 경징계로서 끝났다라는 점에서 봤을 때는 이 코스닥의 제약바이오 업종의 투자 심리를 좀 억누르고 있었던 삼성바이오로직스 사태라든지 아니면은 회계 감리 이슈, 이런 부분들이 좀 사라졌기 때문에 이번 12월 달은 다른 어떤 해 12월 달들보다도 코스피나 코스닥 양쪽 다 좀 악재가 상당히 많이 소멸되면서 좀 가벼운 그러한 12월이 좀 진행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코스피가 불과 얼마 전 2000선이 붕괴됐습니다만은 2000선이라서 겁낼 필요 없다, 우리 든든한 김우신 파트너께서 얘기를 해주셨고요. 자, 지금 꽤 제법 오늘 양상 다 올랐습니다만은 지금 코스피, 코스닥 양상 모두 다 더 갈 수 있다라는 얘기를 주셨습니다. 자, 신학수 파트너 얘기도 들어봐야죠. 우리 또 ETF 전문가니까 가장 시장에 대해서는 꿰뚫고 있지 않나 싶고요. 역시 시장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희망을 가져도 좋겠다라는 얘기를 주셨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자, 근데 오늘 많이 올라 버렸습니다. 더 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충분하게 더 갈 수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산재된 악재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넘고 움직여야 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는 그 시장에 대한 부분을 볼 때 주가의 등락, 즉 가격에 대한 지표를 보고 상승할 것이냐 하락할 것이냐, 이 부분을 많이 판단을 하면서 그 위치에서 매수할 수 있는 시간, 그리고 날짜를 정해서 매매를 하는데요. 현재 움직이는 이 속도를 봤을 때는 약간 좀 빠르게 움직이는 것이 맞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결국은 언제 어느 포인트가 주가의 하단이냐라는 것이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저는 추가적으로 더 내려갈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2100포인트가 지금 현재 주가의 하단이다. 지금 2100포인트를 간 넘어서 움직였었던 상황이었는데 2100포인트가 하단이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더 올라갈 수 있다라는 것이 전제돼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의 폭을 계산을 해보니까 몇 포인트가 나오냐면 2200포인트 정도까지 나옵니다. 즉 2150선을 중심으로 해서 그 안에 박스권 대역이 12월 달에 걸려 있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더 올라갈 수는 있지만은 2200포인트가 맥시멈, 그리고 2100포인트가 하단
하단의 그 바닥적인 부분 여기서 이렇게 등락을 할 수 있는 그 박스 구간에 일단은 걸려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의 그 포인트 2131포인트에서는 충분하게 더 올라갈 수 있는 여건이 있겠죠. 다만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부담스럽게 작용할 수 있는 여건도 분명히 있으니까 이 부분만 보시면은 될 것 같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700선이 하단입니다. 일단은 700선을 안착을 시켜놓고 올려놨다는 이 자체가 오늘은 의미를 둘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될 거고요. 750선 이 부분이 상단 쪽에 박힐 텐데 왜 상단 쪽에 그 750선을 놓고 보냐면 매년 보면은 12월 달에 대주주들에 대한 물량 그다음에 배당을 안 받으려고 하는 물량들 이런 쪽이 코스닥 쪽에서는 간혹 계속적으로 나왔었던 그런 상황이 분명히 있거든요. 물론 이제 이번 시장이 굉장히 어려웠었던 상황이었었고 배당주로 넘어가는 그 시기적인 요소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부터 배당에 관련돼 있는 부분을 본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딜레이 될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포인트적으로는 700에서 750선을 봐야 되는 그런 여건이 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렇게 상승 기조에 대한 부분은 있지만 상단이 정해져 있고 하락은 하지 않을 거겠지. 하락에 대한 부분은 약간 좀 막혀 있는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12월 달은 좀 안정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지겠죠. 이때에 제일 중요한 것이 실적을 위주로 한 배당을 줄 수 있는 그런 종목이 첫 번째일 가능성이 높고요. 그다음에 수급이나 특히 외국인 수급보다는 기관 수급이 최근에 굉장히 활달하게 움직이는 부분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기관 수급들이 들어오는 종목들 이쪽으로 투자를 한다면 무리 없이 12월 달 수익을 내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계속해서 이번에는 한옥석 파트너의 의견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짓궂게 그동안에 옥석을 가려달라, 도대체 시장이 어떻게 될 거냐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어쨌든 오랜 경험상 지금은 주식을 사야 될 때지 팔 때는 아니다라는 얘기를 계속 해주셨어요. 자, 오늘 제법 많이 올랐습니다. 네, 시장에서는 어쨌든 90일 유예 기간이 있고 뭐 아직 완전히 끝난 것도 아니고 그렇죠. 또 당장 12월 달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도 있는 데다가 또 FMC 금리 올리는 일정도 있고 하다 보니까 아직도 겁을 내시는 분들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가장 큰 이슈가 바로 일단 무역 전쟁, 그 무역 협상이죠, 그죠? 이 이전에 일단 상황을 우리가 보면은 상당히 경계심리를 갖다 많이 갖고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이렇게 보셨어요. 누가 그렇게 경계심을 갖고 있었냐면은 역시 외국인과 기관이었죠. 반대로 개인 투자가들은 겁이 없이 그냥 샀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현재 그러한 어떤 뚜껑이 열렸고 이제 막상 열어보니까 부분 합의가 이루어지고 휴전 상태로 들어갔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불안했던 사람들은 팔았기 때문에 이제는 또 심지어 안정감을 가질 수 있는 상태가 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이제 살 수 있는 상태라면은 외국과 기관이 살 차례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개인 투자자들이 또 팔 차례가 된 것이 아니냐 이런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개인들이 팔 때는 이제 주가가 좀 올라가는 성향이 강하고 외국과 기관 매일들이 살 때는 주가도 좀 올라가는 이런 성향이 또 강한 것인데 그렇게 본다면 일단 지금은 반등의 여건에 들어서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것은 지금 현재까지 주가 하락을 이끌어왔던 대상들이 보면은 전부 시가총액 상위권에 있던 그런 이제 수출 관련주 또 경기 민감주 이런 것들이었다 이렇게 보셨습니다. 반대로 이제 경기 방어주들이 좀 올라갔던 그런 흐름이었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오늘 시장 흐름을 자세히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반대로 경기 방어주들이 좀 떨어지고 경기 민감주들이 오히려 반등하는 이러한 양상을 띠고 있다는 것이죠. 그동안 하락을 주도했던 종목들이 더 이상 하락을 하지 않겠다 하면서 반등한다면은 지수는 역시 그 흐름대로 반등을 또 시도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이제 반등이 온다면 어느 정도 올 수 있는가? 이번에 이제 우리가 좀 주목할 수밖에 없는데요. 역시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볼 때 2200에서 2250포인트 사이 여기까지는 한번 들어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750에서 800포인트 사이 거기까지는 들어올 수 있다. 그러니까 750포인트를 살짝 넘어서는 그런 순간까지 한번 들어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은 지금 시장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좀 여유를 가져도 좋다. 다만 우리가 이제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은 지금 이 휴전 상태입니다. 3개월 동안에. 전쟁이 끝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봐야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본다면 이것은 반등의 성격을 갖고 있는 거지 지속적인 추세적 상승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아니다는 것도 우리가 잘 염두에 둬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제한된 범위 내에서 상승이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지나치게 일정 수준 이상 올라오면은 거기에 또 무조건 또 따라붙는 이러한 전략은 또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봐야겠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오늘은 동반해서 이렇게 상승하면서 매기가 분산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수는 많이 올라갔는데 내 주식은 왜 이렇게 많이 못 올라가지? 하는 이런 생각을 가졌던 분들이 아마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매기 분산 효과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내일부터는 또 종목별로 이렇게 움직이는 양상을 띌 것이기 때문에 또 상대적으로 소외되는 종목들이 또 있을 거단 말이죠.
이런 것도 우리가 고려하면서 일단 매매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바닥에 잘 이루어진 종목들은 우리가 선별적으로 잘 관심을 두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